저도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만 초등 때는 좀 놀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올바학인데 어떤 것들을 학습하면 이 추론 독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읽고 나서 네. 성적이 좀 올랐나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문제만 풀려봐도 네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중등 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녕하세요. 교주밥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초등 공부의 0순위, 1순위죠.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초등 교재 전문가 최란경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북스 초등학습팀에서 일하는 편집자 최란경입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초등 때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학습의 기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읽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독서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초등 때는 좀 놀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한 번만 질문을 해보거나 한 문제만 풀려봐도 그런 것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다르냐면 처음에 제가 A를 가르쳐줬을 때 그 A에서 A-를 뽑아내는 친구들이 있고 A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딱 거기서 머무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게 처음엔 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능 차이인가? 그런데 사실 주어진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목적, 의도, 주제 이런 것들을 짐작하는 능력이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추론 능력이었더라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능력. 네. 그것이 결국은 추론이고 이것이 중위권과 상위권 아이들을 가르는 분명한 지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결국 킬러 문항이 다 빈칸 추론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독해를 넘어서서 말씀하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국엔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국어 말고 다른 과목의 이 추론 독해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영어는 너무 당연하지만 네. 다른 과목도 과연 이게 연관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어는 대부분 비문학 고난도 문제 풀려면 추론 필요하지 이거에는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말씀하셨듯이 수능 영어 킬러 문항들 다 그런 거잖아요. 빈칸 추론 아니면 순서를 뒤집는다던가 주제 찾기 이런 것들이 워낙 그렇죠. 잘 아시죠. 네네. 이런 것들 다 거기서 기반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사회나 한국사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다 사람 사는 이야기고 여기 의도와 맥락, 주제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짧은 텍스트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생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만큼 추론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맥락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걸 알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강화도 조약 워낙 유명하죠. 1876년에 조선국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럼 제1조는 조선국은 일본국과 평등한 자주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강화도 조약의 키워드를 뭘로 외우냐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플랫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상하단 말이에요. 추론 능력이 있는 친구들.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 일본국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왜 이런 걸 1조로 넣었을까?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숨은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배제하고 공부를 하면 기반이 약해진다는 거죠. 네.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추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론이나 법칙, 원리, 대류현상이나 중력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걸 알려주고 이게 일상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유형인데 과학이 결국은 과학적 사고라는 것이 연역적인 사고, 귀납적인 사고 결국 다 추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이 모든 교과 공부의 기초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냥
딱 워딩 그대로만 이해하는 아이.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그걸 넘어서 추론까지 가능한 아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정말 나중에 날개를 달겠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네.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추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초등학습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고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등 대비에 가까울수록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추론 독해 능력이 중요한 만큼 근데 사실 방법이 좀 모호해요. 네. 그냥 많이 읽어야 되나 아니면 뭐 맞습니다. 문제만 많이 풀면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겨울방학인데 어떤 것들을 학습하면 이 추론 독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설을 읽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그냥 소설 말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인물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대하소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읽히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언어학자 나오미 베런이라는 사람이 쓴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아주 길게 구성되어 있는 소설을 읽는 것. 이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사실 드러나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정말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네. 반에서 한 17등 정도 하는. 네. 근데 언제 공부머리가 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허영심이 여기 있어서 어느 날 도서관에 갔는데 이 16권이 딱 뭐 너무 멋지게 이렇게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봤더니 앞에 한 1권 100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손때가 묻어있고 한 2, 3권부터는 새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약간 치기가 들었어요. 이 책을 정복하는 첫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거 읽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걸렸거든요, 정확히. 6개월. 이 4,500페이지짜리 솔출판사에서 나온 그 옛날 책, 요것이 16권을 읽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이후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16권을 끝내고 나니까 200페이지짜리 책이 우스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뭐랄까 드러나지 않은 사실, 말하지 않는 것들,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추론 능력이고 학습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 네. 그걸 읽고 나서 네. 성적이 좀 올랐나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리의 소설을 읽고 네. 서울대까지 가게 된 추론 능력이 이런 정도로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렵죠. 아무리 유니콘 같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랑 이번 겨울에 토지를 읽어볼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두 번째 방법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라 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엄마든 아빠든 주 양육자가 옆에서 끊임없이 좀 다르게 보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책이든 영화든 아니면 체험학습이든 어떤 컨텐츠를 접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지금 주어진 정보 말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뭐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것도 역시 주양치자들 너무 바쁘고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어렵죠.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엄마 그런 얘기 싫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네. 좀 적용하기는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미난 그런 질문들을 이미 구성해 놓은 네네. 좋은 독해 교재들을 풀려서 네네. 그런 질문들을 몸에 익히고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 추론 독해 교재를 고를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워낙 많은 독해 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독해 교재들의 대부분은 사실 독해, 사실적 이해를 물어요. 사실적 이해가 어떤 거냐? 이 내용 텍스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거든요. 근데 독해 문제집도 워낙 많이 풀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구성이 왼쪽엔 지문 있고 오른쪽엔 그 지문과 연결된 문제가 쭈르륵 나오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문제 읽고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왼쪽에 있는지 찾아봐요. 저희 편집자들이 문제 만들 때 워딩을 안 바꿉니다. 네. 주어 서술어 위치도 많이 안 바꿔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답을 못 골라낼까 봐. 그렇다는 건 이걸 바꿔 말하면 아이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같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예요. 그래서 좌표를 찍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여기 답 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골라내면 되는 거라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많이 풀어도 크게 추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론 능력, 비판 능력, 창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론이나 고난도, 상위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지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추론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유형을 제대로 나눈 교재를 선택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크게는 추론 유형, 비판 유형, 창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추론 안에서도 낱말의 뜻을 짐작한다거나 아니면 글쓴이의 의도 중에서도 글쓴이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인물의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 파악. 가기. 이런 것들이 추론 유형에 해당하고요. 비판 유형은 근거의 타당성 같은 것을 한번 평가해보는 거, 비판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창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보기, 다른 상황에 대입해보기.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게 참 어려운 거죠. 네. 어른들한테도 되게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찾기라든지 뭐 네네. 간단한 주제 찾기 정도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추론, 그다음에 비판, 창의까지 가지는 못하는데 결국 수능 문제도 다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킬러 문항도 다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교재를 쓰셨고 네. 또 소개를 해 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100점 100승 유형독해라는 책이네요. 근데 이 책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온 따끈따끈한 정말 책입니다.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맞습니다. 교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과정에서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우선 이런 분들한테 이 책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 처음 독해 교재를 풀어요. 이런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독해를 통해서 기초를 좀 더 쌓으셔야 될 것 같고 시중에 있는 독해 교재를 한두 권 정도 풀려보셨다. 아, 그 말인 즉슨 네. 이거는 시작한 단계에서는 풀지 마라. 아,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도 조금 더 하시고 기초를 다지고 오시면 자신감이에요. 좋겠다.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추천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좀 풀려봤는데 특정한 문제 유형에서 자꾸 우리 아이가 걸려 넘어진다. 이거를 답지를 풀고 설명을 해줘도 계속 비슷한 유형에서 틀린다. 이런 친구들 좀 있잖아요. 이런 문제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께 추천을 하고요. 혹은 쉬운 교재들 다 잘 풀어서 다음 학년 거 넘어가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정리가 됐는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에게 유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정리된 교재로 추천드립니다. 네. 이 안에는 다양한 추론, 비판, 창의 유형들이 각 8가지씩 네. 32개의 유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마스터하고 나면 고득점, 고난도 이런 유형들은 네.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이 생각하게 하라. 이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재 안에는 아주 작은 지문부터 큰 지문까지 이런 추론, 비판, 창의 유형과 관련된 지문만 80개가 되고요. 추론, 비판, 창의 유형의 문제만 108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문제집을 끝까지 풀려면 적어도 100번 이상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4단계 문제집을 다 푼다면 400번 고민하는 훈련이 된다는 얘기겠죠? 정말 공들여서 문제집을 쓰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한 문제만 풀려봐도 네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중등 대비를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되게 고민했던 그 근거의 타당성 평가하기 비판 문제를 푸는 여기 어려운 지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싶은 문제 유형이거든요. 네. 아이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다 이해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관통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래야만 이 세 번째 단락이 틀렸다. 이게 뭔가 논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이 텍스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네. 또 한 문제로도 네. 아이의 지금 상황을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된 책들 또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공동구매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공동구매해서 온라인 서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학년에 맞춰서 2권씩 준비해 주시면 어떤가 네네. 추천드립니다. 네.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는 공부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링크는 저희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서도 지금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책 나눔 이벤트 10권을 선정해서 드릴 텐데요. 이것도 또한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